쿠버네티스를 들어갈 건데요. 쿠버네티스는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큐브 컨트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가장 작은 배포 단위인 팟, 그리고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라는 배포 방법,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붙이는 방법을 할 거고, 시간이 좀 남으면 오토스케일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중에서 첫 번째 큐브 컨트롤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큐브 컨트롤이라는 게 그 쿠버네티스의 API 서버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도구고요. 이 큐브 컨트롤이 은근히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 알리아스 옵션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길게 안 치시고 K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라고 치면은 동일하게 그 큐브 컨트롤이라는 긴 명령어를 쓴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좀 큰 데서 할게요. 이렇게 명령어를 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는 apply는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get은 약간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리소스의 전체적인 목록을 보실 때 get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describe는 상세, 그러니까 sho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세 내용을 보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delete는 해당 리소스를 지우고, 로그는 로그를 보고, exec는 그 도커의 exec 명령과 동일하게 해당하는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전체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쿠버네티스를 치시면은 되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고,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명령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랑 선언하는 거를 잠깐 차이를 볼 텐데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플리카 셋을 총 3대로 늘려라라는 이제 명령을 한 거고, 선언은 이거를 설정 파일로 한 건데, 이 명령하는 방법과 선언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렇게 선언하는 방식을 좀 많이 쓴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실제 실습은 2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브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그 오브젝트를 원하는 상태로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브젝트를 보면 노드가 있고요. 노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서버가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만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좀 여러 대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팟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은 아직 하나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no resourc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리플리카 셋, 이것도 지금 없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원하는 상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는 쿠버네티스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거가 이제 저희가 API 같은 거를 할 때 실제 그러니까 큐브 컨트롤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떠 있는 것 같고, 또 로드 밸런서도 보실 수 있는데, 로드 밸런서는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리소스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인그레스, 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없는데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할 거고, 이 뒷부분은 이번 실습에선 하지 않고 여기서 앞부분까지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지 궁금하시면은 이 API 리소스라는 명령어를 쳐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보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런 리소스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글에서 보신 몇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직접 하나씩 따라 쳐보면서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get이라는 명령어를 썼었는데, get은 오브젝트들을 리스트로 조회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기하게 a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리소스 한 4개 정도를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현재는 지금 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하나만 보이고 나중에 팟이나 리플리카 셋이 추가가 되면 더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독특한 게 원래 아까 노드를 볼 때 제가 k-get 노드라고 했었는데 정식적인 명령어는 노드스까지 붙여있는 게 정식적인 명령어고 근데 이거를 s를 안 붙여도 되고 심지어 d를 안 붙여도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독특한 거는 규칙이 없어요. 약간 이 쿠버네티스 클라이언트 만드신 분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마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플리카 셋도 길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rs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임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줄임말이 노드의 줄임말은 n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nod를 써도 조회는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규칙 없는 어떤 그런 단축어가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트를 보는 걸 했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볼 때 그 아웃풋에 대한 결과 포맷을 지정할 수 있는데 wide, YAML, JSON 이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wide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냥 노드를 볼 때는 이렇게 네임부터 한 버전 정도까지 보이는데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내부의 IP와 외부 IP 그리고 OS는 어떤 OS고 커널 버전 그리고 컨테이너가 지금 컨테이너 D라는 걸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노드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야물이라는 걸 쓰면은 완전 자세하게 나옵니다. 실제 이 노드에 할당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쿠버네티스는 상태를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 지정된 상태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이 노드에는 이러한 상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YAML 말고 JSON 네, 그러면 JSON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JQ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 JSON의 특정 값을 찾아서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JSON으로 나온 결과를 파이프로 받아서 JQ라는 애가 다시 네,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거고 JQ라는 걸 쓰면은 현재 이 노드의 네임과 CPU, 메모리, 팟 정보를 이렇게 받아오실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젠킨스나 CI 같은 데서 특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get을 봤고요. 이제 describe, 그러니까 get은 아까 list 같은 속성이라고 말씀드렸고 describe는 이제 디테일한 설정을 볼 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시면 되는데 디테일이니까 이 type 플러스 이름이 추가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독특한 건 type 슬래시 name도 괜찮고 type 한 칸 띄고 name도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불호 따라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get이라는 걸로 리소스를 조회하면 리스트가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describe의 노드에 이렇게 이름까지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 노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슬래시 말고 이렇게 띄어쓰기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정답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한 반반 정도로 많이 섞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주 쓰는 걸로 이제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exec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특정 컨테이너로 접속을 하거나 로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로그를 보거나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실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어플라이하고 내가 적용한 상태를 삭제하는 이 어플라이와 딜리트를 이제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콘솔이 복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복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웹 콘솔로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테스트 해보실 만한 거는 뭐 아까 서비스를 하면 기본 서비스가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디스크라이브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어떤 설계 자체는 되게 간결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보고 생성하고 삭제하는 개념을 아시면은 나중에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팟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팟을 이제 야물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명령적인 방법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컨트롤 런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런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교육할 때 말고는 쓴 적이 없고요. 보통은 이제 야물 파일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whoamI라는 이름의 이미지라는 속성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쓰지 말라는 어떤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에 whoamI가 생성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생성이 됐으니까 한번 아까 팟을 봤을 때 없었죠. 근데 팟도 이렇게 팟즈, po까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방금 만든 그 whoamI라는 게 뭔가 팟이 생성이 돼서 러닝인 상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팟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웹 서비스이기는 한데 지금 아무런 서비스를 연결을 안 하고 단순히 팟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어떤 컨테이너가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wide, YAML, JSON 옵션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는 팟이 그냥 러닝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wide를 보면은 이 팟이 실제로 어떤 노드에 떠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노드가 보통 한 2개, 3개, 4개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JSON으로 하면은 이 팟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팟은 종류가 팟이고요. 이름은 뭔가 whoamI고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라는 것에 들어가 있고 이 컨테이너는 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각각의 어떤 상세한 설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도커 로그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로그스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팟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팟의 이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 팟에서 실행된 컨테이너의 로그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서버라서 보이는 건 아니고 다른 서버에 있던 어떤 서버에서 돌고 있던 그거를 이제 알아서 그 API 서버가 모아주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F 옵션도 먹어서 앞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커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ec 명령어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디 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죠. 지금 서버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어디 떠 있을지 몰라도 이 명령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 API 서버가 알아서 접속을 해서 프록시 형태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 안에 접속해서 루비 파일을 보셨고요. 그 상세 내용도 한번 볼까요? 팟의 요 이름이 whoamI죠. 네, 그러면은 이 팟의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이벤트 부분이거든요. 이벤트 부분을 보시면 어사인이 됐고,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어사인을 했고 내부적으로 이미지가 없으니까 풀링을 했고요. 그 풀링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러닝까지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쿠버네티스 해보시면은 뭔가 실행했는데 팟이 안 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이벤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에러가 났다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보시면 됩니다.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도 종류와 팟을 삭제할 거고 그 팟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지금 6D로 시작하는 이 팟이 삭제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팟의 리스트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팟을 지웠기 때문에 이 팟이 지워졌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팟을 할게요. 지금 팟을 보면은 terminat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팟이 지금 제가 삭제 명령어를 날렸기 때문에 terminating이 된 거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새로운 팟이 또 하나 러닝인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아까 위에서 이 큐브 컨트롤 런을 했을 때 실제로 이거는 팟을 만든 게 아니라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은 이 팟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있고, 이 디플로이먼트가 하는 역할은 이 팟을 한 대,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개수가 1개고 현재 개수가 1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는 순간 원하는 개수가 1개인데 현재 개수가 0개로 떨어지니까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녀석이 새로 팟을 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띄워준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팟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디플로이먼트 자체를 삭제를 해야지 이 팟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플로이먼트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terminating이라는 모습이 보이시고 몇 번 쳐보면은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명령어 위주로 한번 팟을 보고 만들고 삭제를 해봤고요. 네, 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각자 한 2, 3분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야물 파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 만들 거는 요 가이드 02 대신에 가이드 03이라고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또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빠르긴 하지만 이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whoami-pat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이 야물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야물 파일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내용을 적겠고요.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 API 버전이 이제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V1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종류가 팟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API 버전과 종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의 네임이 whoami라는 것도 필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팟에 라벨을 줄 건데요. 라벨은 type이라는 키에 앱이라는 이름으로 라벨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팟의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이 스펙에다가 명세에다가 이 팟의 명세를 적을 건데요. 이 명세의 컨테이너는 배열인데 하나만 넣을 거고요. 그 컨테이너의 이름은 앱이고 이미지는 아까 그 손으로 입력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팟에 대한 그 명세를 다 작성을 한 거고요. 이 팟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은 apply 명령어를 이용을 할 거고요. 네, apply를 할 때 파일을 apply 할 거기 때문에 -F 옵션을 주고 이거 좀 확대를 좀 할게요. -F 옵션을 주고 이 야물 파일 입력을 하면은 이 야물 파일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팟에 whoami라는 게 크리에이트 됐다고 이제 명령이 나왔고요. 실제 팟을 보면은 whoami라는 이름의 팟이 하나 생성이 됐고, 한번 get all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명시적으로 팟을 제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뭔가 리플리카 셋이나 디플로이먼트 같은 게 생성이 안 되고 딱 팟 하나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리브니스 프로브랑 레디니스 프로브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실제 팟이 그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컨테이너를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가 러닝이 되는데, 러닝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다는 거고, 근데 그 프로세스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웹 요청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웹이 뜨는 동안 시간이 또 몇 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앱이 러닝되는 시간과 이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연결을 할 텐데, 아직 앱이 러닝이 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요청을 보내서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왜냐면 아직 서버가 뜨는 중인데 이 서버가 단지 컨테이너가 실행 중이라는 이유로 연결을 해버리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값을 줍니다. 그리고 실행되고 나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 컨테이너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정상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시작을 해서 정상인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게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나서 실제 이 컨테이너가 정상인지를 체크하는 라이브니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레디니스 프로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아까 썼던 거에서 요 리브니스를 하나 추가해 볼 텐데요. 내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패스에 8080을 접속을 해서 이게 성공, 그러니까 200이나 300이 떨어지면 성공이라고 보는 거고, 접속을 못하면 이제 에러라고 보는 건데요. 일부러 에러를 내는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런 설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한 설정인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네, 요거를 하고 네, 그대로 넣었는데 아까랑 차이점은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네, 여기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러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하면 상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describe를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describe를 보시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어사인 됐고 이미지가 생성되고 시작이 됐는데, 이 뒷부분에서 현재 이 상태가 계속 실패한다라는 메시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재시작해서 성공인 상태를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팟이 삭제가 되고요. 레디니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한 거랑 차이점은 요 부분만 명령 설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상태를 보면요. 조금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일단은 떴습니다. 왜냐면은 레디를 체크한 게 아니라 실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일단은 뜬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레디니스 체크한 거는 총 1개의 컨테이너 중에 하나도 성공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는 명령어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생성 자체가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네,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세의 내용을 보면 네, 처음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접속이 안 되니까 네, 계속해서 생성을 못하고 이렇게 0-1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괜찮은 예제를 보면은 지금 슬래시의 4567은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체크하고 처음에 서버가 뜰 때도 체크하도록 이렇게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네, 지금 후에마이 헬스가 생성 중이고요. 한번 상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지금 이런 조건들도 다 정상적으로 잘 된 것으로,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서 이제 레디인 상태인 걸 보실 수 있고, 여긴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시도를 합니다. 이게 제가 설정해 놓은 재시도 개수보다 많아지면은 아마 팟을 제거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팟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만 있는 걸 했는데, 이 팟이라는 거에 2개 이상의 컨테이너도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이랑 좀 차이점은, 원래는 컨테이너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2개를 넣을 거고요. db라는 이름의 레디스를 실행을 할 거고, 이 앱이 바라보는 거는 로컬호스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팟 안에는 IP가 동일한 걸 씁니다.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을 쓸 뿐이지 같은 IP를 쓰진 않았지만, 이 팟 안에서 뜨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는 동일한 IP를 쓰고 서로 다른 포트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합니다. 요 후에마이 레디스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2개 있는 케이스죠. 네, 생성을 하고 전체를 보면은 다른 것들은 컨테이너가 총 하나 중에 하나를 띄우려고 하지만, 이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팟 안에 컨테이너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상태가 이제 2개로 보이고, 그 중에 아직 하나도 안 떴기 때문에 0개로 보이고요. 다시 보면은 네, 성공적으로 지금 뜬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럼 이게 잘 떴는지 한번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스라는 명령을 쓰면 되죠. 네, 근데 로그스라는 명령을 썼더니 여기선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팟 안에는 컨테이너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으니까 이 로그라는 명령어가 어떤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각각의 이 하나의 팟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컨테이너의 로그를 이렇게 이름을 추가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레디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xec 명령어를 쓰고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는 들어가졌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동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간 건데, 이걸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C 옵션을 주시면은 네, db라는 이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네, 앱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팟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번 제가 지금 접속한 게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앱이라는 컨테이너에 접속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레디스에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디스는 별도의 컨테이너인데 이 앱이라는 컨테이너에서 같은 IP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요. 로컬호스트의 4567을 네, 로컬호스트 4567은 지금 이 웹 주소고요. 그러니까 웹이 지금 1이 떴다라는 거는 한 번 접속을 했다는 거고, 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 레디스에 이 값을 저장하고 하나씩 늘리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하나씩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 레디스에 접속을 해보면 네, 접속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한 IP에 동일한 로컬호스트로 접속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상세를 한번 볼까요? 네, 상세를 보면은 컨테이너 앱이 생성이 됐고, db도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는 것을 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팟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위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한
예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팟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보시겠지만 지금 작성하는 거랑 사실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는 게 조금 짧을 뿐이지 뒷부분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내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습을 다 하신 분들은 요 delete 명령어를 쓰시면 지금 하나의 폴더에 지금 여러 개의 야물 파일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들을 다 한 번에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삭제를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에서 리플리카 셋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가 되셨으면요. 아까 task-02라는 폴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task-03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팟을 리플리카 셋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되게 명시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API 버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는 V1을 썼는데 여기서는 V1의 베타 2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이 팟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완료가 된 API라서 V1을 준 거고 리플리카 셋은 아직 좀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V1 베타 2라는 것을 준 거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베타라는 어떤 느낌은 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거는 종류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해서 이제 kind를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 리플리카 셋의 이름은 메타데이터의 네임을 whoami-rs라고 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필수 값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플리카 셋에 대해서 명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명세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명세를 한번 보면은 이 리플리카 셋의 복제 개수는 1개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줄이고요. 그리고 셀렉터라는 게 나오는데 셀렉터가 뭐냐면 이 리플리카 셋 입장에서는 팟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하는 라벨에 팟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입은 앱이면서 서비스는 whoami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팟이 하나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은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개의 라벨을 가진 팟이 없으면 이렇게 생긴 팟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팟의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타입은 앱, 서비스는 whoami라는 라벨을 가진 팟을 만들 거고 그 팟의 컨테이너는 whoami는 1이라는 이미지의 팟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벨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되게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요. 네, 동일하게 apply에 -f 옵션을 줘서 이 리플리카 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리플리카 셋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리플리카 셋이 생성이 되면서 앞에서 정의한 이 타입은 앱, 서비스는 whoami라는 라벨을 가진 팟을 찾고 근데 그게 아마 없었겠죠? 없으니까 그 라벨을 가진 팟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 팟의 라벨을 한번 볼까요? 네, show labels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이 팟은 서비스는 whoami의 타입은 앱이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벨을 제가 임의로 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 팟의 라벨 중에서 이 타입이라는 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라벨을 하시고 팟이면서 팟의 이름이 이거인 것을 타입을
빼는 게 마이너스였을까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 지금 이 명령어를 써서 제가 요 팟의 라벨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게 제거가 되니까 새로운 게 또 하나 금세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되게 독특한 점은 마치 이 리플리카 셋과 이 생성한 팟이 되게 끈끈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리플리카 셋은 그냥 주기적으로 이 설정에 되어 있는 요 라벨이 매칭이 되는 팟을 찾기만 합니다. 그게 뭔가 끈끈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계속 팟을 찾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제가 임의로 라벨을 하나 제거하니까 이 리플리카 셋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만족하는 팟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조건에 맞는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팟을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제거를 한번 해보면요. 네, 제거를 하면은 또 이 리플리카 셋 입장에서도 해당하는 라벨을 가진 팟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또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체크가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카 셋은 계속해서 매치 라벨만 체크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3개로 늘려보면은요, 스케일 명령어를 주면 3개가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이죠. 방금 전에 어플라이를 한 동일한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이 큐브 컨트롤이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해서 새로 명령어를 줍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아까는 원하는 개수가 하나였고 개수가 하나였는데 이제 3개로 바뀌었고 팟도 이제 3개가 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원하는 개수를 저 리플리카스 수를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플리카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 한번 각자 요 이그잼 한번 한 2-3분 동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거 다음엔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플리카스는 실전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배울 디플로이먼트를 많이 쓰고, 이 리플리카스를 배우는 이유는 디플로이먼트가 내부적으로 리플리카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리플리카스가 또 내부적으로 팟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팟과 리플리카스를 봤고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삭제를 하고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거가 됐으니까요. 이번엔 태스크 4를 만들어서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도 아까 본 리플리카 셋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이게 지금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명세인데요. 잘 보시면은 아까 리플리카스랑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볼까요? 네, 보시면은 카인드,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고 메타데이터의 이름 정도만 다르지 나머지 항목은 다 동일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디플로이먼트는 그 버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롤백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리플리카 셋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 버전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버전이 바뀐다는 건 이미지의 태그가 바뀌거나 할 때 그걸 이제 기록할 뿐인 거지 실제로 큰 그 명세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whoami deploy라고 하나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플리카스랑 차이는 딱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행을 하고 전체를 보면은
아까랑 차이점은 요거 한 줄 정도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로이먼트가 추가가 됐고 디플로이먼트가 만든 리플리카 셋이 추가가 됐고 이 리플리카 셋이 만든 팟 3개가 추가된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왜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을 쓰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의 버전을 1에서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이미지를 1을 쓰고 있었는데 이걸 제가 2로 바꾸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태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2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2가 하나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있었던 3개가 다 종료가 됐고 새로운 3개가 이제 다시 뜬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초 전에 만들었던 건 다 터미네이팅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시간이 하나씩 다른 이유는 이제 하나씩 얘가 이제 3개니까 하나를 띄우면 하나를 죽이고 또 하나를 띄우면 하나를 죽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떴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여기 리플리카 셋이 아까 하나였는데 2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리플리카 셋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플리카 셋은 버전 1을 관리하는 리플리카 셋이고 두 번째 리플리카 셋은 버전 2를 관리하는 리플리카 셋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가 처음에는 버전 1을 가지고 있는 리플리카 셋한테 3개를 띄우라고 했다가 첫 번째 리플리카 셋에 2개를 띄우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리플리카 셋이 알아서 2개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플리카 셋한테 0개에서 1개를 띄우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2개였던 걸 다시 하나로 줄이고 하나였던 걸 다시 2개로 늘리고요. 그리고 그게 또 다 완료가 되면은 하나였던 거를 0개로 줄이고 2개였던 거를 3개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리카 셋의 기능을 디플로이먼트가 그냥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W 옵션 주시면은 이 결과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뜨거든요.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리플리카 셋이 0개, 두 번째 리플리카 셋이 3개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제가 버전을 1로 바꿔서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잽싸게 실행을 하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긴 한데 네,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 69로 시작하는 게 0인 상태였는데 이 69로 시작하는 거에 디자이어 개수를 하나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개수는 0개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디자이어 개수와 현재 개수가 맞았고요. 이게 맞게 되니까 이 두 번째 원래 3개였던 이 리플리카 셋이 원하는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디플로이먼트는 이 리플리카 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수를 조정하고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내부적으로 로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각자 로직을 자기 로직을 처리하게끔 하면서 되게 마이크로 서비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자기 역할은 자기만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는 실제 뭐 팟의 개수를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리플리카 셋의 개수만 계속 상태를 관리하고 리플리카 셋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쪼개져서 모듈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디플로이먼트는 버전 관리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한번 볼까요? describe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네, 상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세를 보면은 조금 많죠. 여기 보시면은 뭔가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한테 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이벤트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롤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히스토리를 한번 디플로이먼트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제가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다시 1로 왔기 때문에 요 리비전이 총 2개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는 이미지 버전이 똑같으면은 예전 걸 지우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총 버전이 3개지만 마지막 2개만 이렇게 보이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특정 리비전의 상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비전 2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입력을 하니까 리비전 2일 때는 이미지의 태그가 숫자 2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리비전을 제가 3으로 입력을 하면은 리비전 3일 때는 이미지가 1이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언두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아웃에 언두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은 롤백이라는 명령이 수행이 되고 그 전에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간다라는 게 2번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 2번에 있던 상태를 다시 4번의 리비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다시 히스토리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아까는 2랑 3이 보였는데 4라는 리비전이 보이고, 이 4의 상세를 한번 보면은 네, 아까 2에서 있었던 그 이미지의 상태를 지금 4로 새로 바꾼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예제는 실제로 돌리진 않고 한번 확인만 해볼 텐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3개를 했을 때 하나가 뜨면 하나를 죽이고 또 하나가 늘면 하나를 죽이는 방식을 썼는데, 만약에 100개가 되면은 차라리 한 번에 한 50개를 한 번에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략으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그 개수를 이제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를 제가 볼 때는 그 리플리카 셋하고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디플로이먼트는 이런 식으로 리플리카 셋을 이용을 하고 롤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삭제를 할게요.